안녕하세요. 이번 주니어 북튜버 콘테스트에 참여한 박이마린입니다.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음 또는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 우리는 이 뜻을 보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책은 페인트와 나나의 저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희영 작가의 보통의 노을입니다. 목차 순서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등장인물, 줄거리, 인상 깊었던 부분,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보다 보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인공 노을을 통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보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우리가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회가 제시하는 보통의 의미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가 맞는 것인지를 깊이 있게 제안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사회가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갇혀 살아가는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노을, 애늙은이 같은 고등학교 2학년 소년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입니다. 성화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짜장짬뽕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혜, 최노을의 엄마로 지혜 공방과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노을과는 다르게 약간 철없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화, 고등학교 2학년 소녀로 최노을과는 둘도 없는 친구 관계입니다. 짜장짬뽕집 사장님의 딸입니다. 박성빈, 박성화의 오빠로 노을의 엄마를 5년째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짜장짬뽕집 사장님, 박성화의 아버지로 예전에는 큰 중국집도 운영했으나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와 작은 중국집 짜장짬뽕집을 열었습니다. 동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최노을과 친한 학교 친구입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최노을의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노을과 노을의 엄마의 나이 차이는 16세로 노을의 엄마는 17세에 노을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노을의 엄마는 동안으로 늘 주위 사람들에게 누나와 동생 사이로 오해받습니다. 한편 노을은 주말마다 배달도 안 하는 작은 중국집, 짜장짬뽕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을이 여느 날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노을의 친구 동우가 근처 카페로 왔다가 노을이 생각나서 왔다며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학교에서 동우는 노을에게 성화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냐고 묻더니 성화를 자신에게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노을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성화가 성화의 오빠인 성빈이 노을의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노을의 엄마는 처음에는 성빈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성화는 둘 사이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노을은 둘의 사이를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기말고사가 끝난 날 성빈이 노을을 찾아오고 둘은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동우와 성화는 예정되어 있던 소개팅을 합니다.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위해 가게에 나온 노을은 성화에게 소개팅에 대해서 물었지만 성화는 오히려 동우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노을은 당장 동우에게 찾아가 화를 냅니다. 그러자 동우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동우는 성화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을에게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은 꽤 놀랐지만 그럼에도 동우를 이해해줍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짜장짬뽕집 사장님은 노을에게 자신이 왜 배달을 하지 않는지 이야기해줍니다. 어느 날 한 날라리 같은 노란머리 학생이 큰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던 사장님에게 알바를 지원하러 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는 그에게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그 아이는 대학에 합격했고 다음날 MT를 간다며 아저씨를 찾아옵니다.
배달이 많이 밀려있던 아저씨는 결국 자신을 찾아온 그에게 배달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배달을 나간 그는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회의감을 느낀 아저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배달도 하지 않는 짜장짬뽕집을 열게 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을은 눈물을 한 방울 흘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카페에서 성아는 장난스럽게 만약 자신의 오빠와 노을의 엄마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노을의 고모가 된다며 자신을 고모라고 미리 불러보라고 노을에게 장난을 칩니다. 노을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거부하며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저의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책 126쪽에 솔직히 보통이나 평균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삶도 없지 않을까? 인생이 무슨 동일한 모습으로 우뚝 선 아파트도 아니고 아니지 요즘 아파트는 겉만 똑같을 뿐 내부는 천차만별이잖아? 아파트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사람의 삶에 무슨 평균을 따질까?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많은 다양한 삶 중에서 어떤 삶을 보통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노을이의 말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더불어 사실 삶에서 보통인 사람은 없을 텐데 과연 어느 누가 평탄한 성화가 말하는 고속도로 같은 인생만을 살아왔겠어? 누구나 중간에 작은 무릉덩이 하나 정도는 아니면 돌뿌리 정도는 넘어져 지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이 더욱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보통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보통의 삶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성화의 말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미 증명이 된 길, 그리고 빠르고 편리한 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계속 달리거나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밖에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삶도 이미 정해지고 누군가에 의해 증명이 된 장애물 하나 없는 편리한 길이지만 고속도로 말고는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과연 우리가 세상에 정한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한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한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을, 또한 보통인 삶을 살고 있어도 보통이 아닌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통의 노을을 소개한 박이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